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나 전기, 수도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 페인터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로 $60만 탈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가주정부에서 단행한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가 가주의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전역에 코로나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점차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나 남가주에서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세로 코로나19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확대로 대응하는 한편 가정용 진단키트를 도입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확산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겨울 눈 폭풍이 뉴욕 등 북동부 일대를 강타하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폭설이 내린 펜실베니아주에서 40대 남성이 눈 치우기 문제로 다투던 이웃 부부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군부의 권력 포기, 억류자 석방 요구와 함께 제재 부과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 대 헤지펀드의 전장이 된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 개미들의 반란 속에 국제 은값이 8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나 전기, 수도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렌트비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재무부로부터 약 $6,600만 예산이 배정됐으며 신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era.211oc.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자격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을 당했거나 수입이 줄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주민들, 혹은 소득이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주민들, 혹은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주민들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7,750 이하, 2인 가구는 $82,000 이하, 3인은 $92,250 이하, 4인 가족은 $102,450 이하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얼바인, 애나하임, 산타하나시 주민들은 자체시 정부에서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운영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렌지 카운티 렌트비 긴급 보조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든그로브에서 페인터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로 $60만 탈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거주하는 전준홍 씨가 지난주 목요일 연방국세청에 허위 세금 보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국세청이 1일 발표했습니다. 전 씨가 검찰의 유죄를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가든그로브에서 준 페인팅 앤 메인터넌스 컴퍼니를 운영하는 전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이 기간 동안 샌페드로의 체캐싱 업소에서 준 페인트 업소 고객들로부터 받은 $200만 상당의 수표를 체캐싱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전 씨가 국세청에 보고한 업소 매출은 $34만 $751에 불과했습니다. 전 씨는 2015년과 2016년 세금 보고에서 업소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씨가 2015년과 2016년 세금 보고에서 탄로한 소득세는 $60만 $8,891에 달합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연방국세청 LA지구의 범죄수사과 라이언 코너 수사관은 전 씨 케이스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액의 과세 소득을 누락한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이 같은 탈세행위로 주위에 제대로 세금을 보고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정직한 업주들만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고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관련 수사 진행이 원활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세청은 탈세 행위를 저지르는 납세자들을 적발해내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 케이스는 연방검찰 산타나 지부의 진아공 검사와 데니엘 안 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가주 정부에서 단행한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가 가주의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가주 전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급감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남가주에서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가주 정부에서 단행한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가 가주의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최고치를 경신한 후 수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확산세가 줄어든 것으로 외면상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세 급감은 사실상 2달 전부터 초석이 마련돼 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으로 식당의 야외 영업이 금지되면서 평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환자 수는 지난 1월 초에 행정명령 시행 전인 1.2명에서 0.85명으로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주에서 지난달 연말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다시 내려진 후 약 2주 만에 LA 카운티의 확산세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지난달 초부터는 코로나 입원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주 당국자들은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를 위주로 한 이번 정부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최대 2만 5천 명의 가주민들이 심각한 코로나 증상으로 입원한 것을 막아냈다고 추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정명령의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알아내긴 어렵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야외 영업 금지 조처가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가주 전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급감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남가주에서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B117이라고 명시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는 현재 미 전역 32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가주의 경우 최소 113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지난주까지 B117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109명에 달해 남가주에서 가장 많은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 B117로 감염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71세 남성 노인입니다. 사망자 외에 2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UC 샌디에고 질병학 나타샤 마틴 교수는 B117은 기존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최소 50%에서 70% 더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B117로 인한 사망률도 더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UC 버클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감염자들은 현재 UC 버클리 기숙사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캠퍼스 내 학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 현재 학생과 교직원들 44건의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롱비치의 랄프스와 푸드폴레스가 최근 롱비치시가 마련한 그로서리 직원 추가 $4 지급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그로서리 체인은 오늘 롱비치시가 그로서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추가로 $4의 영웅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 이후 매장 운영이 더 힘들어졌다고 판단하고 롱비치 시내에 위치한 랄프스와 푸드폴레스 2개 매장을 영구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BB은행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CBB은행의 순이익은 $370만, 주당
순이익 36센트로 전분기보다 28.6%가 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순이익은 99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9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 대출은 11억 28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3.5%가 늘었고 예금은 11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자산은 13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산 식품의 대미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는 2020년 한국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실적은 1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29.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김치, 인삼, 마늘 등 건강과 면역력을 키워드한 식품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김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면역력에 주목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3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삼은 지난해보다 34%가 증가한 2,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마늘은 지난해와 비교해 170% 급등한 9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주 지역 아시안계 시장 안착에 성공한 삼계탕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으며 다양성과 맛으로 인기가 높은 한국 라면은 54% 증가한 8,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A 한인청소년회관 KYCC가 종일반 초등교육 프로그램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종일반 초등교육 프로그램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온라인 스쿨 지원, 학문 심취 활동, 사회정서 학습, 레크레이션 활동, 미술 공예 수업, 학술 및 사회정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5학년까지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한 현장 수업도 실시합니다. 종일반 프로그램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34-8138, 213-534-8138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팔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설날 맞이 이벤트로 방문 회원에 한해 추첨을 통해 매일 100명에게 상금을 지급합니다.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사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슬롯머신 혹은 테이블 게임에 참여해 응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첨은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마다 진행되는데 7시에는 50명의 회원들에게 250달러의 이지플레이, 8시에는 25명에게 500달러의 이지플레이, 9시에는 20명에게 750달러의 이지플레이, 그리고 10시에는 5명의 당첨자에게 현금 2,000달러를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행운의 빨간 봉투 행사도 진행되는데 2월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을 방문하면 최대 5,000달러의 이지플레이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1살 이상의 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패창가 웹사이트 패창가.com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전역의 한인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세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미국에서 유학생 F1 비자와 직업훈련 M1 비자 등을 받고 수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42,1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59,421명이었던 데 비해 29%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유학생 급감의 원인으로는 미국이 코로나19의 최대 확산국이 된 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겹치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등록 또는 입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주별 한인 유학생 분포는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가 총 8,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5,711명, 텍사스 2,715명, 매사추세츠주 2,43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내 한인 유학생도 큰 폭의 감소를 보여 작년 1월 기준 12,015명이었던 데 비해 31.4%가 급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욱 빛내주는 최고의 선택 잼텍. 47년을 한결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장해온 보석백화점 잼텍. 성실함이 곧 아름다움인 것을 알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왔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보석 브랜드 런칭까지 잼텍의 장인 정신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갤러리아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보석백화점 잼텍 213-380-5353 380-5353.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 차압,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 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 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여러분을 위해 김수전기가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화장품이든 50불 이상 구입하시거나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속옷을 50불 이상 구입 시 쇼핑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피부 나이를 돌리는 5위 더 퍼스트 제네추어 또는 에이지 리커버리 세트를 사시면 각각 5종 보너스 선물 플러스 상품권을, 수려한 효비담 발효 2종 세트 구입 시 푸짐한 보너스 선물과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성 면 스판 탑 4불 99부터 누디 팬티 8불 99부터 남성 BYC 반팔티 5불 99부터 면 백수 사각 팬티 14불 99. 설을 맞아 김수전기에서 화장품과 속옷을 사시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로스크랭스 애비뉴 구간부터 파이오니아 블루버드 구간 5에서 1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7가 스트릿과 소토 스트릿 구간 16에서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 나오미 스트릿부터 20마일대로 소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버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부터 16마일대 심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이 구간부터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스커블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셜먼웨이와 교차 지점까지 15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 정체 더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8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센티넬라 애비뉴 세플베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7에서 18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멜로즈 애비뉴부터 19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까지 오늘 14마일에서 19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그랜드 애비뉴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파이어스톤 블루버드 구간에서 5시 8분경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번 이스트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에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노갈레스 스트릿 구간에서도 추돌사고, 405번 놀스 방향 라티에라 블루버드에서도 차량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 하워드 휴스 파크웨이 구간에서도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억 9천만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책이 모자랄까 걱정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이 넘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두고 공화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출 규모를 3분의 1, 우리 돈으로 700조 원 정도로 줄이자며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면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줄일 순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 risk is not that it is too big. This package, the risk is that it is too small. His view is that the size of the package needs to be commensurate with the crises we're facing, the dual crises we're facing, hence why he proposed a package that's $1.9 trillion.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겠지만 경기 부양책을 두고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support passing COVID relief with support from Republicans if we can get it, but the COVID relief has to pass. There's no ifs, ands, or buts.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올해 중반쯤 미국 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올해 미 GDP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며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코로나 구제책들의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2024년이 되어야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상원까지 장악한 민주당에게 코로나 구제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통합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실은 첫 번째 법안인 만큼 초당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반적인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동맹과 조율해서 어떻게 대북 정책을 수립할지를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현재 전반적인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마련을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미 NBC 방송과 취임 후 첫 단독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간주될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비핵화 달성의 수단으로 동맹들과 조율된 추가 제재를 포함해 외교적 인센티브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거 기간 내내 언급했던 동맹 강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이미 지난달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력 강화를 다시 언급한 상황, 대북 정책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기묘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의사당 난입 사태 사후 처리 등 미국 내부의 문제가 국가안보 의제의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터뷰 전반에 걸쳐 중국이 미국에게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중국 정책 입안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중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 해외 방문지가 이란이나 북한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유럽이나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 중 정작 지난 대선에서 투표하지는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이 각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최소 8명 이상이 지난 대선에서 아예 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사태 직후 체포된 80여 명의 투표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연령대는 21세부터 65세까지 걸쳐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에 체포된 사람 대부분은 공화당원이었으며 민주당원도 소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난입에 가담했지만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특수부대원과 복장과 비슷한 옷과 장비를 착용했던 도너번 크롤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극우 성향 자경단 회원인 그에 대해 오하이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2013년에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으며 유권자 등록 유지에 필요한 절차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크롤은 작년 말 유권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선 때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 조지아 출신의 65세 남자는 자신의 승합차에서 실탄이 완전히 장전된 권총과 다량의 탄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들고 나온 물건을 들고 의사당 안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스냅챗에 공유한 미주리 출신 21살 여성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극단주의 세력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보스턴대 제시카 스턴 교수는 이들이 선거 시스템이 조작됐다고 여겨 투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경기 부양안 축소를 요구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면담에서 규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작게 봤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예정된 면담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안을 하거나 수용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대통령이 그들의 우려와 아이디어에 대해 듣는 것은 중요하며 그는 언제나 부양안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안에 대해 너무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작아서 걱정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면담하기는 하지만 부양안 축소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셈입니다. 수정 콜린스와 미tt 롬니 등 공화 상원의원 10명도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이 과도하다며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겨울 눈폭풍이 뉴욕 등 북동부 일대를 강타하면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예약된 백신 접종이 모두 중단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를 처음으로 방문하려던 계획도 연기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산책로로 인기 있는 뉴욕의 허드슨 강변입니다. 눈이 두껍게 쌓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은 눈 속에 묻혔습니다. 제설 차량이 부지런히 오가지만 계속 내리는 눈 탓에 쌓인 눈은 그대로인 듯 보입니다. 아이들만 눈싸움에 신이 났고 일부 관광객들만 때 아닌 풍경을 만끽할 뿐입니다. The business is very snowy. A lot of snow out here in Times Square. The people are still out here. We see kids running around, throwing snowballs. People are enjoying, taking pictures. 미국 국립기상청은 뉴욕 등 북동부 여러 주에 최대 60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시와 9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실상 이동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속도를 올리던 백신 접종이 중단됐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대중교통과 항공편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On the vaccinations, those that were scheduled for today or tomorrow in state-run facilities, they're going to be postponed. 폭설 탓에 바이든 대통령의 부처 첫 방문도 연기됐습니다. 국무부 방문이 애초 월요일에서 주 후반으로 미뤄진 겁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거나 조기 업무 종료 조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부처 직원들과 외교관들이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을 때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세로 코로나19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방역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 확대로 대응하는 한편 가정용 진단키트를 도입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같은 면역학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All of us that are in this together
will have to be nimble to be able to just adjust readily. 파우치 소장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은 조속한 백신 접종 확대뿐이라며 연일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변이되는데 백신을 널리 접종해 복제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미국에선 현재까지 모두 3종류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방역 당국에 보고된 감염자 수는 470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결과와 함께 높은 정확성이 특징이라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돈 2,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The results to your smartphone in about 15 minutes. Making easier to use tests available to every American is a high priority with obvious benefits. 미 방역 당국에서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백신 사용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차례 접종으로 끝나는 새로운 방식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사람이 한 달간 사망자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9만 5천여 명에 달하며 종전 기록인 작년 12월에 월간 사망자 7만 7,431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를 보면 1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9만 5,36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희생됐다는 뜻입니다. 또 이날까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21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는 44만 2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5명 중 1명이 1월에 발생한 셈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1월과 작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던 작년 4월까지 합치면 이 석 달에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작년 4월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던 팬데믹 초기로 당시 인공호흡기 부족 등 의료장비 인력의 미비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달 2일 30만 282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인 지난달 31일 11만 1,896명으로 크게 낮아지는 등 최근에는 겨울철 대유행의 확산세가 수그러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3월경 변이발 대확산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확산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확산하는 새로운 변이들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빠르고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학에서는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않으면 변이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퍼져 있다면서 만약 백신을 널리 접종하고 바이러스가 복제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변이를 갖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미국에서 변이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백신을 맞을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폭설이 내린 펜실베니아주에서 40대 남성이 눈 치우기 문제로 다투던 이웃 부부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루체튼 카운티의 스테파니 셀러벤티스 지방검사장은 오늘 오전 9시경 플레인스 타운십의 한 주택 앞길에서 이 집에 살던 부부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맞은편 집에 살던 이웃 제프리 스페이드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셀러벤티스 검사장은 피해 부부와 용의자 사이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쟁이 있었다면서 그 분쟁은 오늘 아침 제설 작업에 관한 이견 때문에 더욱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경찰 또한 그 전에도 누구의 마당에 눈을 치워 놓느냐에 관한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이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스페이드는 집으로 들어가 권총을 들고 나와 탄창이 빌 때까지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다시 AR-15 스타일의 소총을 가져와 부부에게 각각 2발씩 더 쏘는 등 모두 15에서 20발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스페이드를 체포하기 위해 자택 문을 두드리자 집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북동부에는 전날 저녁부터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덮쳐 지역에 따라 61cm의 최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의 강요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모든 공항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자택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8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의 표시가 선명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는 NLD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이곳 자택에 강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네피도와 양곤 등 주요 도시의 공항과 의회로 향하는 주요 도로도 폐쇄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내 모든 공항을 5월 31일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미얀마 국내 상황에 따라 국경 폐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방송과 인터넷 통신 사정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Some people talking in small groups pretty intently. I'm noticing more people with big bags of groceries in the morning, obviously, preparing with their purchases for the possibility that we would be locked down.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은 쿠데타 발생 이후 우리 교민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얀마에는 우리 교민 3,500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위를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부와 외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민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입법, 사법, 행정 정권을 장악했지만 향후 국제사회의 반대와 문민정부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군부의 권력 포기, 억류자 석방 요구와 함께 제재 부과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민주주의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무력이 국민의 뜻 위에 군림하거나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없애려고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부를 향해 권력의 즉각적 포기, 구금자 석방, 통신 제한 해제, 시민을 향한 폭력 억제를 압박하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정부 당국자와 시민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미국은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빛으로 피부 속을 메이크업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혁명의 시작. 카후나 LED 마스크. 피부 타입에 따른 3단계 관리 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합니다. 피부 미백, 탄력, 수분 보습, 주름, 잡티, 여드름. 이 모든 것을 카후나 LED 마스크로 해결하세요. 20대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 카후나 LED 마스크.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에이전트 수장강입니다. 메디케어 수요자분들께 알립니다. 처음 65세 되시는 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를 받으시면 최고의 보조 보험을 소개하고 필요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항상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잔강 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한인회관 4층 401호 213435 2990번.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에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714-522-5550. 해치안가 리조트 카지노가 소해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치안가가 설날을 맞아 총 10만 달러의 이지플레이 및 캐시 상금이 걸린 추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2월 5일과 19일 금요일 해치안가에 오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행사당일 슬롯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며 응모권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중복 당첨도 가능합니다. 해치안가 리조트 카지노에서는 차원이 다른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켈코보험 대표 진철희입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켈코보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걱정 끄세요. 켈코보험. 켈코보험 1-877-988-1004.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 원전건설 문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어느 곳에 원전을 만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담겨 있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문건입니다. 1화는 북한 지역인 함경남도 금호, 2화는 비무장지대, 3화는 남한 지역인 경북 울진으로 가정하고 시나리오별로 특이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핵물질 통제가 쉬운지, 북한 내 송전망 활용은 가능한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 등이 담겼습니다. 원전 건설이 추진될 때는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한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남한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 고려할 점으로 분류됐습니다. 산업부는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불필요한 논란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공개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 4월 27일 날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하여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다양한 아이디어 검토 차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문건의 첫머리에도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문건은 삭제된 문건과 동일한 자료로 산업부 내부 컴퓨터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뜩이나 방역 연장 조치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와 정부 해명에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언급 중에 나온 말이어서 길진 않았지만 비판의 강도는 높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을 염두에 둔 듯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겁니다. 가뜩이나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밝힌 대로 산업부 공무원이 2018년 남북 경제협력 방안으로 검토한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일 뿐 마치 북측과 비밀리에 원전 건설 계획을 협의한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논란 불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에 건넨 USB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총괄부서인 통일부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제안한 구상에는 원전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고받고 또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그 신경제 구상의 내용 중에서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구시대적 유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청와대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가운데 색깔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제 막 문을 연 2월 임시국회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즉각 이를 거부하면서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으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문점 회담 이후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지운 배경에 의문이 든다며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이미 규명됐다며 바로 거부했습니다. 이러면서 국제사회 동의 없이 불가능한 북한 원전을 국민의힘이 선거용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 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이낙연 대표도 색깔론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거나 거론한 이전 보수 정권들도 모두 이적 행위를 했다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과거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전 북한 원전 건설은 당시 정부 책임이 아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더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각종 의심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2월 임시국회는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지만 이처럼 문을 열자마자 정치 공방부터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직장보험에서 나오실 분, 이사하신 분,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파트 B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차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차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절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29.29포인트, 0.76% 상승한 3211.9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9.62포인트, 1.61% 오른 3773.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2.70포인트, 2.55% 상승한 13,403.3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집중된 일부 종목 주가 움직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게임스탑과 영화관 체인 AMC 등의 주가 급변동이 촉발한 불안감이 다소 경감됐습니다. 게임스탑 등의 거래 규모도 지난주와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 로빈후드는 이날 장중 게임스탑 주식 매입 한도를 20주로 상향 조정했지만 거래 제한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은 등 다른 상품으로 공략 대상을 다변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불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부 종목 주가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본 공매도 포지션이 상당폭 정리됐을 것이란 분석도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확대된 변동성이 시장 전반의 위기로까지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란 속에 국제 은값이 8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9.3% 급등한 29,41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오전 한때 온스당 30.35달러까지 치솟아 장중 가격 기준으로도 201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은 상장 지수 펀드도 이날 하루 7.5% 급등했습니다. 은 선물과 상장 지수 펀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최근 게임스탑 사태를 주도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치에 은을 집중 매수하자는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미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집단 매수해 이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에 본때를 보여준 것처럼 은과 관련 상장지수 펀드를 사들여 은 시세를 억누르는 대형은행에 피해를 주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딧 내에서도 은 시장은 개별 주식 종목처럼 쇼트 쏘퀴즈를 일으키기 어렵고 개미들의 적인 헤지펀드들도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집단 매수에 반대하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과 달리 금 선물은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 오른 1,863.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2월 감산 합의 이행 시작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6% 급등한 53.55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7% 오른 56.5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에 6년간 차량 내 커넥티비티와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포드와 구글은 이날 이런 내용의 6년짜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구글은 포드의 자동차에서 점점 확대되는 차량 내 커넥티비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드와 이 회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 차량에는 2023년부터 인공지능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와 스마트폰 운영체제 OS 안드로이드, 구글 지도와 구글 플레이 등이 탑재됩니다. 포드는 또 고객에게 차량 유지, 보수, 중고차 보상 판매 등과 관련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포드의 공급체인 물류 서비스와 자동차 생산 등의 분야에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양사의 이번 협업은 포드의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덜 춥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고 낮 기온은 오늘과 같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부분적으로 다시 흐려지겠고 낮 기온도 전날인 화요일보다 7도가량 내려가면서 조금 쌀쌀하지만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이나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대체로 무난한 한 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4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한겨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13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커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